네. 어떤 합의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네. 그건 별개의 계약 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내부 증명 하나 보내면 네, 안녕하세요. 빌사암TV의 김윤수 대표입니다. 저희가 임대차 그 관계에서 되게 법적 분쟁이 굉장히 많거든요. 오늘 법무법인 산하의 남상진 변호사님 모셨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네. 법무법인 산하 남상진 변호사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저희 PD님 최근에 사례인데 그 고양이 때문에 이제 벽지가 다 뜯어졌는데 이 주인분이 이거를 다 이제 도배를 하라고 했었거든요. 네,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.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임대차 표준계약서에 보면 임차인의 이제 원상회복, 그러니까 원래 임차했을 때 수준으로 다 건물 주인이든 그 집주인분에게 반환해야 되는 의무가 보통은 규정되어 있기 마련인데 네. 그 PD님 사례에서 보면 이 손상의 정도라든지 손상의 범위가 좀 중요했을 것 같은데요. 그러니까 이런 뭐 법원 판례들을 보면 그 일반적으로 사용해서 발생하는 뭐 생활 스크래치라고 해야 되나요? 생활 손상 정도는 원상회복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데 그걸 넘어서는 수준의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원상회복을 해야 된다. 즉 그 손해 내지는 손상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네. 아마 피디님 사례에서 그 고양이가 그 손상시킨 정도가 아마 일반적인 그 통상 사용 수준을 넘었을 거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그걸 전체를 갈아줘야 되냐 아니면 그 부분만 배상을 그렇죠. 해주거나 복구를 해줘야 되냐 그거는 또 그 범위라든지 이런 사안마다 다를 수 있는데 아마 고양이가 뭐 커다란 맹수는 아니기 때문에 손상시켰던 범위도 그렇게 전체에 비하면 비율이 크지 않았을 거라고 보여서 아마 그 부분만 뭐 이렇게 보상 내지는 배상을 해준다든지 네. 아니면 일반적으로는 좀 그렇게 많이 하시죠. 이렇게 새로 교체할 때 뭐 몇 퍼센트 정도를 부담을 해주고 그렇게 나오는 수준으로 하셨을 것 같은데 그게 뭐 사안마다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서냐 아니냐 이렇게 보시면 좀 쉬우실 것 같아요. 일단 건물 같은 경우에는 그 이런 정구도 되게 뭐 그렇더라고요. 막 주인 보고 갈아달라. 기본적인 법 원칙이랑 네. 실질적인 계약서의 내용이랑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. 쉽게 얘기해서 뭐 전구를 말씀하셨으니까 네. 전구라는 거는 뭐 그게 주택이든 상가든 건물을 사용하기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잖아요. 예, 예. 근데 임대차의 기본적인 법 원리는 그러한 필요한 요소에 대해서는 집주인, 쉽게 해서 건물주인, 임대인이 해줘야 되는 게 법적인 거예요. 그러니까 임대차 관계에서는 임대인이 이 통상의 사용, 일반적인 보통의 사용 수준으로 제공을 해야 된다는 게 법 원칙인데 예, 예. 이거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해서 바뀔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표준계약서에 보면 보통 네. 원상회복 의무라고 부담을 시키잖아요. 예. 그런 약정을 특약을 체결했을 때는 네. 아까 말씀드렸던 전구를 간다든지 어떤 네. 물건을 수선해서 발생한 그 수리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포기한다라고 그게 그 안에 담겨 있다라고 좀 법원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. 아, 원래는 뭐 그래서 임차인께서 그걸 수리하신 다음에 집주인한테 청구하시는 게 맞는데 네. 그거를 몇 건 하다 보면 집주인들이 부담이 되시니까 네. 그런 원상회복 특약에 의해서 그것들 포기하는 약정으로 보는 경우가 많고 근데 이걸 또 매번 따지는 분들이 많지는 또 않으신 것 같아요. 일반 수준 정도는 뭐 임차인들이 수리해서 쓰고 네. 큰 수준 같은 뭐 통상의 수준을 넘어서는 거는 임대인분들이 부담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법 원칙은 임대인이 부담하셔야 되지만 당사자 간의 특약에 의해서 바뀔 수 있고 원상회복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네. 그러한 비용 청구를 포기한 거라고 본다라는 게 좀 법원의 입장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쉬우실지 않을까. 그리고 또 PD님이 또 이런 사례도 있었어요. 그 만기 전이었는데 한 달 전에 나갔거든요. 주인분이 중개수술 너가 내라. 아, 계약 전에 나가셨는데. 네네. 아, 100% 틀리다,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어느 부분은 맞아요. 왜냐하면 계약 기간이라는 게 네. 존재하기 때문에 이 계약 기간은 쉽게 해서 임차하시는 분들에게도 그때까지 내가 이걸 사용할 수 있다라는 권리가 있는 반면에 네. 임대인 분들한테도 네. 그때까지 내가 이걸 사용하게 해줘서 거기서 수익을 발생할 수 있다. 차임을 받을 수 있다는 권리가 보장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. 중간에 나가겠다는 거는 중도의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거거든요. 해지하겠다는 건데 네. 그럼 임대인 입장에서도 법적으로 따지면 그러면 만기 때까지 월세를 다 달라 이렇게 당연히 요청할 수 있는 거고 그때까지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고 네. 만약에 보증금을 반환하더라도 그때까지 보증금의 이자만큼은 내가
사임에 들어가기 때문에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네.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안 하고 그러면 중개수수료 정도는 임차인이 부담하면서 그 조건으로 상호간에 합의해서 해지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당연히 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는 아닌데 네. 일종의 당사자 간의 약정이라고 보시면 쉬울 것 같아요. 그래서 임대인 입장에서도 그 수수료를 부담하게 해주면 중간에 빼는 것을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거를 인정해 주겠다 이런 취지라서 상호 간의 약정으로 보통은 많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안 해주겠다라고 하면 법적으로는 사실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죠. 권리가 없는 거죠. 임차인 입장에서는. 그러니까 합의가 끝났는데 그러면 합의가 끝난 상태에서는 뭐 결국에는 그치. 주인분. 합의 당시에 중개수수료 얘기가 안 나왔으면 원칙으로 가는 거죠. 법적인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. 그거는, 네. 네.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런 거는 그러면 합의 당시에 그런 얘기가 없었다. 그러니까 있었다는 걸 사실 원래는 임대인이 입증해야 되는 건데 네. 임차인 입장에서는 최소한 네. 그런 논의가 없었다라는 정황이 있어야 되니까 이제 보통은 뭐 바쁘시니까 전화 통화로 하시거나 만나서 얘기를 하시는데 가능하면 문자나 카카오톡 메신저 네. 이런 걸 통해서 당시에 내가 중간에 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남겨놓고 먼저 나가겠다라는 통지를 했고 임대인이 아무런 조건 없이 네. 받아들여졌다라는 정황을 남겨놓으셔야 될 거예요. 이거는 반대로 저희 사례가 아닌데 최근에 저희가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그것도 이제 만기 전 퇴실이었어요. 근데 저희가 이제 임차인한테 저희 수수료 주세요 했는데 임차인은 주인한테 받아라. 그리고 주인한테 얘기했는데 주인은 임차인한테 받아라. 그거 지금 못 받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거 결국 중개를 제공을 받은 거는 주인이신 거죠, 임대인. 그쵸. 1차적인 책임, 그 지급 책임은 저는 임대인한테 있다고 보여져요. 그러니까 그리고 임대인하고 그 만기 전에 나간 임차인하고 네. 어떤 합의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네. 그건 별개의 계약 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내부증명 하나 보내면 일단 오늘 좀 되게 어떻게 보면 약간 꿀팁 같은 되게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고요. 네, 저희 빌사남TV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